현금 주것 악착같이 찾아냅니다. 100억 원대 상속세 세무조사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또 제가 서울지방국세청 상속세 세무조사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제가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진 않았는데, 최근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속을 이제 고민하는 분이시나 상속세를 지금 닥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려고요. 이 100억 원대 상속 재산 가지신 분들의 상속세 세무조사였고, 3번이나 크게 상속세 세무조사 소명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질구레한 것까지 하면 여러 번 이 소명을 했고요. 총 기간은 거의 3달 꽉꽉 채웠습니다. 물론 해당 상속세 세무조사, 이게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세무법인 리치 이사이신 이 박재영 세무사님하고 메인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사건인데, 여러분들 100억 원대 상속세 세무조사 하면 상속세 추징이 0원으로 끝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제 거 블로그나 아니면 뭐 인스타나 이런 곳에 가끔 서울지방국세청인데 상속세 세액 0원으로 끝났다라는 거 가끔 한 번씩 제가 올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 가끔 발생해요. 일선 세무서에서 0원의 세금 추징으로 끝나는 케이스 저는 몇 번씩은 있어요. 근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0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서울지방국세청하고 일선 세무서하고 무슨 차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속재산가액이 60억 원이 넘어가면 일선 세무서가 아니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님들이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이 말이 사실 100억 원대지 중요한 것은 더 많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으로 조사가 사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 생각을 합니다. 100억 원대나 되시면 자녀분들에게 일정 부분은 줬을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간 증여한 내역은 없는지 계좌를 저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사관님도 샅샅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3달 동안 3번의 큰 소명, 그 외에는 자잘한 소명까지 긴 시간을 열심히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소명했는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로 끝났냐면, 저는 정말 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천만 원대의 추징만을 받고 끝나는 상황으로 상속세 세무조사를 마무리 지었어요. 이렇게 세무조사를 잘 방어할 수 있었던 거는 간단합니다. 현금 준 것을 악착같이 제가 찾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자녀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이체하여 증여한 것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현금 인출한 내역을 이 조사관님이 찾았는데, 그게 공교롭게 자녀의 차량 취득 시점이거나 아니면 재산세 등을 대납한 이런 상황이 아니었냐라는 강력한 이제 소명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황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게 비춰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녀분에게 물어봤더니 자녀분이 정말 억울해 하셨습니다. 왜냐? 어머님이 약간은 사이비 같은 종교에 빠져 계셨어요. 그래서 그 종교단체에 엄청나게 돈을 기부를 했다. 이분 표현으로 된 말로 뜯겼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실 지급된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명이 안 돼요. 공교롭게 그 시점에 차량이나 자녀가 차량을 취득하거나 재산세를 냈었던 시점과 겹친 건데, 이 소명길이 왜 없었느냐? 그 종교단체는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지 오래여서 이를 증명할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입증할 만한 뭐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발급을 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을 살펴본다거나 그런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인분들은 상속이 펼쳐지면은 심적이나 아니면은 몸으로도 지쳐 계신 상태예요. 너무 피곤하고 고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귀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는 피로감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 번 더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계좌 내역 전수조사 해보자 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안 줬던 계좌가 몇 가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처음 상속세 신고할 때 왜 안 주셨냐, 그게 그러게 유의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어머님이랑 거래한 내역 없는데 그거 드려봤자 뭐하냐 라고 생각하셔서 안 주셨던 건데, 그래도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상속인의 계좌 내역을 한 4-5개를 더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체 내역 샅샅이 뒤져봤는데 자녀가 어머님에게 준 건 없는지 이걸 샅샅이 찾아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의외의 단서를 저는 찾아낸 거죠. 뭐였냐? 어머님한테 준 것 진짜로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 어머님의 이 세금을 대납해 준 게 있었던 거예요. 상속인은 아예 기억조차도 못해요. 근데 어머님이 임대업을 크게 하고 계셔서 소득이 꽤 높았는데 그 종합소득세나 뭐 재산세 같은 거를 오히려 자녀가
대납해준 내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밝혀낸 거죠. 결국 딱 매칭을 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고 가격까지, 왜냐면 세금은 10원 단위까지 떨어지잖아요. 그 액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입금한 날짜도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아, 100%다. 이거는 자녀가 오히려 어머님의 세금을 대신 내준 거구나 라고 해서 찾아낸 거고, 지금이야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찾아내는데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자녀가 망자를 위해서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역을, 대납한 내역을 제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오해받으실 만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 증거는 못 찾았지만, 자녀분이 예전에 종합소득세나 이 재산세 같은 것을 대납해준 이런 내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계좌를 그 자녀분들이 저희에게 처음 주지 않아 가지고 몰랐었던 사항이었다. 내부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상속세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원세액을 줄여야 되느냐? 왜냐, 원세액도 줄여야 그에 따른 가산세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거의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100억 원대 상속재산 가지고 계신 분들 100억 원대 상속세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몇억 원대 추징당하는 게 일반적으로 예산일이에요. 일반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예상되었지만 현금 준 것을 제가 악착같이 찾아내서 추징세액을 가산세 포함해서 2천만 원대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가끔은 세무조사 자료 요청이 어려워요. 납세자분들한테는 어려우니까 민감하실 수도 있고 성을 내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는 꼭 찾아서 유리하게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고 지쳐서 자료를 숨기거나 귀찮아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세무조사할 때는 정말 큰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본인의 기억보다는 계좌 내역이 더 중요해요. 계좌 내역을 사실은 이분은 보고 그때 제가 어머니 거 대신 냈어요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세무사님과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랄게요. 현금 준 것 악착같이 찾아내서 여러분들의 상속세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